SLT 레이저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요. 또 MIGS,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2010년대부터 막 이제 발현되면서 이제는 안약보다 먼저 이 수술을 하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남성모원안과 녹내장 전문의 김용찬 원장입니다. 녹내장으로 처음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안약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녹내장을 진료하다 보면 안약을 더 늘려야 할 때가 생기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3개가 돼요. 최악의 경우는 뭐 5개, 6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하루에 막 하루 종일 약을 심하면 한 10번을 넣게 되시는 겁니다. 몹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죠. 녹내장 안약의 부작용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냥 안약을 눈에 넣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싶지만 기본적으로 저만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안약을 넣었는데 더 불편해요, 더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보니 저만감이 형편없습니다. 따갑거나 허옇게 껴가지고 오히려 덜 보이게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충혈이 많이 되고 붓고 심지어는 눈가가 검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가에 지방이 없어지고, 녹내장 질환이라는 거는 워낙 실명의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약을 빼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매번 너무너무 힘드시고 어디 가서 눈이 이렇게 너 빨가니, 눈이 이렇게 검해졌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긴 기간 녹내장 환자분들을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계시는데 너무나 과도한 이 안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주객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안약을 쓰시기 어렵다거나 안약을 쓰기 싫은 경우에는 곧바로 SLT 레이저나 한국에서는 아이스텐트와 같은 MIGS 녹내장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진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폐쇄각 녹내장, 개방각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 색소성 녹내장, 2차성 녹내장, 뭐 10개, 20개가 최소한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녹내장은 치료가 같습니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각 녹내장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압의 고저에 따라서 빠르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약물을 사용하시면서 지켜보면서 경과를 보거나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약과 SLT 레이저는 어느 하나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안전성, 그다음에 안압의 하강의 가능성, 그다음에 시력 보존의 가능성 모두에서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게 사실은 SLT 레이저이기 때문에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SLT를 먼저 하라고 돼 있을 정도로 두 개는 완전히 동등한 치료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SLT 레이저는 방수라는 게 이제 눈 안에 있는 그 물이 압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만드는 쪽이 있으면 나가는 쪽이 있어야 되니까 섬유주라는 것이 이제 배출구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 섬유주 자체에다가 0.5mJ 정도 되는 약한 레이저를 쏴서 뚫거나 혹은 활성화시켜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요. 조직의 파괴가 없어서 어떤 부작용의 발생이 가능성이 거의 적고, 또한 손상이나 파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치료를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레이저 조사를 섬유주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섬유주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전방각경이라는 걸 통해서 레이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100회 정도 레이저를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사를 하는 시간은 숙련된 사람의 경우는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레이저를 할 때마다 샴페인 버블이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 효과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레이저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면서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0개를 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안압 하강 효과를 담보할 수가 없고요. 한 80%에서는 안압이 한 3, 4 정도 아주 효과적인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텐트는 2.85mm 정도 각막을 절개를 해서 눈에 진입을 하거든요. 백내장 수술과 동일한 방식이죠. 스텐트를 넣는 위치는 섬유주에 넣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서 뒤에 있는 그 쉴렘관이라는 거 쭉 들어가서 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눈과 정맥이 맞닿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스텐트 한국에서 인가받은 그 제품은 3개를 넣는 겁니다. 그 삽입으로써 안압의 하강은 한 3에서 4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텐트는 그러면은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티타늄 구조물들이 혈관에 박혀 있으면은 혈관의 성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스텐트와 스텐트 사이에 있는 그 혈관계가 더 안압을 크게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수술 방법과 안압 하강 원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찢어지면 괜찮냐? 괜찮습니다. 이게 여기는 공막 구조물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게 만약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티타늄이라서 그게 어떤 면역 반응이나 그걸 유발하지는 않아요. 나오는 경우는 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학술적으로 그런 발표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사실은 안전한 편이죠. 아이스텐트라는 이 구조물 자체는 되게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텐트라는 거는 인정비급여라서 그러면 이 가격을 환자분께서 반을 내시는 거고 국가가 반을 내주는 형태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 안약이 엄청 비쌉니다. 생각보다. 안약을 쓰는 게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아이스텐트 수술을 하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3년 정도 안약을 쓰시는 비용과 이 아이스텐트를 하는 비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녹내장의 이제 치료는 사실 정말 많거든요. 100개도 넘을 거예요, 사실은. 섬유주 절제술이나 아메드 수술만 있었을 때는 무조건 안약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SLT 레이저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MIGS,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2010년대부터 막 이제 발현되면서 이제는 안약보다 먼저 이 수술을 하는 거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녹내장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선호를 생각해서 치료를 선택하시고 관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안압을 크게 낮춰야 된다거나 좀 더 말기의 환자들에게서 하게 되는 젠 스텐트 삽입술과 CPC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성모원안과 대표 원장 녹내장 전문의 김용찬이었습니다.